11월 3일 금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밖에는 촉촉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가을비가 내리는데요. 옛날에 그 가을비 우산 속에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비가 봄에도 오고, 봄비는 좀 희망적이고, 여름비는 시원하고 마음이 뚫리고, 가을비는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좀 쾌행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가을비가 내리고 지금 완전히 만춥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그걸 한번 걸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겨울비, 비 중에 제일 안 좋은 비는 겨울비라고 봅니다. 겨울엔 눈이 와야지 비가 오면 정말 여러 가지로 우울해지죠. 자, 지금 비가 오는데 그래도 마음은 활기차게 이제 오늘 또 하루 근무하면 내일부터 또 휴일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금요 칼럼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부패 척결, 적폐청산. 자, 이것은 한마디로 전 정권의 몰락은 현 정권의 미래의 모습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정권을 잡으면요, 간이 커집니다. 모든 정권마다 대선에서 딱 이기는 순간에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도 사돈의 팔촌까지 끈을 대어서 권력의 실세가 되면 연락이 옵니다. 보자는 사람마다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돈 봉투를 들이밀고 한번 만나주는 것만도 상대는 황송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권력을 잡을 때는 잡는 과정도 중요하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이겼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권력을 주도해 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는 차라리 진 쪽은 져서 그냥 마음을 다 내려놓고 산다고 하면 속 편하지만은 대선에서 이겼을 때 권력을 주도하는 쪽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권력 투쟁에서 실패한 척이 더 진 쪽보다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고위 공무원들, 사정기관들이 실세라는 사람 앞에 줄을 섭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들이 끈을 댑니다. 이 사람들은 대선 중에 이미 끈을 대죠. 그 다음에 한자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고 찾아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의 한마디로 민원, 미팅도 처리하기에 시간이 급급하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이런저런 일들이 난무하면서 권력을 어떻게 운영해 가고, 자, 이제 자기 앞에서 지금 새로 잡은 권력을 방해하거나 한마디로 엿을 먹었던, 또 여러 가지로 이 망해버린, 원래 정권 말이 되어서 다음 정권이 탄생할 때쯤 되면 한국에는 전 정권은 처절하게 이미 망해 있죠. 그 망해버린 정권을 어떻게 요리해서 국민 앞에 한마디로 전리품으로 떠넘길 건가? 이걸 또 구상을 하죠. 더 나아가서 새로 잡은 권력에서 먹을 만한 구석이 어디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찾습니다. 짭짤한 자리가 어디인가? 재벌들이 겁을 내는 자리가 어디인가? 쫙 찾습니다. 그리고 새로 잡은 정권에서 주변에다가 위세를 가시할 수 있는 사정기관의 알짜배기가 어딘가.
그래서 이미 대선에서 이길 것 같아 할 때는 잡았을 때 누가 어디를 맡고 어떻게 나눠 가질 건가를 각을 다 짭니다. 실세들이요. 자, 그래서 잡고 나면 한 1년간은 그야말로 꿈속을 헤맵니다. 옛날에 Walking on the Cloud라고 뭐 카페도 있었고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 정말 구름 위에 산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덕과 정의와 한마디로 양심과 개혁은 전부 내 손안에 들어있고 상대방들은 전부 지저분한 한마디로 부패의 덩어리로 보이면서 내가 받는 돈은 나의 고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고 내가 받는 모든 이 권력과 또 들어오는 어떤 대가들은 그것은 지극히 귀중한 위치에 있는 내가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당연히 따르는 어떤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오만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는데요. 이거는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총리가 현 정부의 총리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요즘 총리가 보입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국정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총리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권력을 움직이는 실세는 따로 있다라는 데 주목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로 보면 문고리 3인방, 정윤회 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최순실이고 또 친박 국회의원 한 서너 명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거의 다 움직였다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면 같은 당의 사람들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힘이 되는 사람도 과감히 배척을 하고 근처에 아예 오지 못하도록 하고 엄해하고 또 견제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도 합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형님 이상덕 그리고 또 오른팔 박영준 그 외에 무슨 위원장 맡았던 사람 등등 몇 명이 있죠. 그래서 드러난 권력 서열하고는 관계없이 실세는 따로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봉화대군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고, 예? 뭡니까? 우광재 자의정입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권력의 서열하고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강금원 씨도 있었고, 박연차 씨도 있었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아들들이 있었고, 박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건너가 김옥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 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현철이가 있었고 우동영, 자형우 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제가 방금 열거한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깜빵에 갔습니다. 일부는 죽었고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집권의 역사라는 것은 집권하는 사람은 너나 없이 개혁을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남북 문제의 개선을 들고 나오고 부패 척결 적폐 청산을 들고 나오고 사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권이 되면 그나 정권 말이 되면 나중에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더 심하게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이나 척근을 미리 형님을 깜빵에 보냅니다. 다음 정권에 걸리면 10년 갈 거를 내 손으로 보내면 1, 2년으로 보내니까 정권 말마다 비극의 이별이 이어집니다. 그래도 내 있을 때 네가 좀 안고 가라. 다음에 젊아들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면 꽃배기로 살 건데,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을 자기 대에 눈물을 머금고 미리 보내거나 형님을 보내거나 척근을 보냅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새로 집권한 정권들은 또 이전의 정권의 실세들이나 상징들을 깜빵에 보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문재인 대통령도 여론을 듣겠지만 내 귀에는 이런 말이 부쩍 들린다는 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몇 년 뒤에 보자. 지금 당한 것 그대로 똑같이 해줄 테니까. 자, 지금 그렇게 말해봤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콧방귀를 낄 겁니다. 제가 중국의 굴욕적인 세 가지 항복 조건을 갖다 바쳤다 역사에 당신들은 어떻게 기록될지를 각오하라 했지만은 콧방귀를 낄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한마디로 품앗이처럼 깜빵에 보내는데, 이전에는 좀 상식적인 선에서 한 너댓 명을 보내는데 이번 정권에는 거의 굴비 엮듯이 줄줄이 너무 많이 보내니까 그래도 이 정치판의 관례보다도 좀 심한 게 아니냐라고 보수 언론들이 규탄하고 있습니다. 자, 횟수가 작고 하도 건수가 많다 보니 이제는 어지간한 깜빵 가는 거는 뉴스거리도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지지자들이나 그 정권에 일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뭐가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들 생각으로는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다른 정권에 비해서 뭐 김대중이나 노무현 그런 진보 정권의 좌파 정권에 비해서 더 부패했다고 우리가 보지 않는데 이렇게 줄줄이 한마디로 깜빵에 보내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분명한 부분들은요, 권력은 잡았을 때 내가 나중에 겪어야 할 뒷감당까지도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임기 중에 쫓겨나지 않도록 권력을 좀 무섭고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해 가야 되겠다. 또 내가 물러나고 난 뒤에 틀림없이 나를 두들겨 잡으려고 적폐 부패 청산을 사정수사를 할 거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흔적을 없애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요, 기본적인 권력에 다가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한마디로 지식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권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뒷감당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했다면 그건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이것은요 정글 같은 겁니다. 그야말로 탈법이 난무하고 부패와 적법이 혼재되어서 어떤 것이 부패고 적법인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지금 안봉근 이재만이 국정원에서 매년 10억씩 다 쓰고 안봉근이는 1,500만 원씩 개인적으로 다 쓰고 이들이 무슨 집을 다 서희 다 집권하고 나서 강남에 바꾸었다. 그리고 집들이 10억 안팎이다. 그 집권하니 갑자기 돈이 들어와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같은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착복해서 그런 게 아니냐 하면서 지금 잔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적폐청산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하고 그것이 촛불 정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친박의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가 가게 될 거고 친이 비박의 정치인 중에서도 상당수가 가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정을 하고 뒤지면 대한민국의 도덕 수준에서 깜빵에 안 갈 정치인을 찾는 게 더 쉽다고 보고
공기업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다 쫓아내라고 한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1100개에 가까운 공기업의 10만 명 이상의 5년간 채용자들을 조사하면 제가 볼 때 한 30% 이상은 제대로 조사를 한다면 뒷구멍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들이 그러면 30%면 얼마입니까? 3만 명입니다. 그들 중에 10%만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3,000명입니다. 그러면 그 3,000명을 뒷구멍으로 넣어준 사람들은 수백 명에 이를 건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법 처리가 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텅 빌고 전직 관료들은 전원이 깜빵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문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이 문 대통령에게는 이 꿀과 같이 달콤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달콤하냐? 한번 보세요.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니 그 앞 칼날에 픽픽 날아가는 전 정권의 실세 얼마나 보기 싫었었겠습니까? 5년 동안에 4년 동안에 이빨을 갈았던 사람들이 다 쇠고랑을 차고 깜빵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로또 맞은 것처럼 쾌감을 짜릿하게 느끼는, 한마디로 이 자기 지지 계층들이 있겠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가 뭐 잘 되는 것보다 미운 놈이 깜빵 가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 100만 원 들어오는 것보다 저놈이 깜빵 가는 게 더 보고 싶다라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 사람들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쪽 저쪽 편이 없는 국민들도 박수를 치겠죠. 부패 척결을 잘한다. 워낙 부패하다 보니 사회가 부패 척결하면 지지율 올라가고 사람들은 다 박수를 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공기업 전수조사 내용만 본다 하면 젊은 사람들, 취업난에 한마디로 계속 떨어지면서 공시 공부하니 취업 공부하는 이 수십만이나 그 가족들이나 또 취업을 하지 못하는 루저가 되어가는 사람들은 쫓아내면 정말로 박수를 칠 겁니다. 야, 투명하다, 공정하게 경쟁하면 나도 들어갈 수 있겠다. 또 그 중에 소수는 쫓아낸 자리에 들어갈 직장이 생기니까 박수를 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지율은 올라가고 야당들은 전부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고개를 움츠리거니 이 전국을 주도해가는 능력도 끄떡없이 생길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 문제도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옛말에 또랑치고 가재잡고인데, 또랑치고 가재잡고 반지 죽고 일당받고 아주 일석오조가 된다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과거의 모든 전통과 관습은 다 썩었고 부패하고 역사는 우리가 새로 다시 쓴다면서 이 정권은 그야말로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캐비넷 문건 끄집어내고 국정원 서버를 막 뒤지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으면서 각 부서마다 홍위병들 같은 한마디로 적폐청산 TF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권이 좀 코너에 몰리면 한 건씩 탁탁 이 뭡니까? 옛날에 문제은행이라고 있었죠. 그 문제은행에서 이 문제들을 끄집어내어서 출제하는 것처럼 한 건씩 끄집어내서 흔듭니다. 이 더러운 꼴들을 봐라. 홍진호가 문제되니까 이제만 안 본 거니까 바로 붙들려 갑니다. 이미 붙들려 가는 리스트에 들어 있었겠지요. 지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보수단체가 떠들면 너네들 돈 받았지 이러고, 그 다음에 야당이 좀 떠들면
깜빵 갈래? 너네들 어디 한마디로 보니까 인사청탁했대.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갑니다. 뭐 여명숙이 폭로하던 그 이름 복잡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할 것 없이 여명숙 한 명을 아주 작사를 내고 있더만요. 마치 폭로가 개인적인 앙심에서 근거 없는 폭로를 한 것처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야당은 사라져버린 속에서 여당이 혼자서 열심히 칼춤을 추고 있으니 올림픽에서 100m 경주 결선을 하는데 혼자 뛰는 겁니다. 경쟁 선수도 없어요. 집구석 싸움에 바쁜 보수 정당들이 뭐 좀 할만하면 하나 잡아가 버리면 그 무능하고 부패하고 졸렬한 보수 정당들은 그냥 분열되어서 저들끼리 싸움이 나서 한마디로 일어설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명박 박근혜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의 탓입니다. 그럼 저보고 이렇게 하겠죠. 더 무능했냐 덜 무능했냐. 도둑질 안 한 정권은 어디냐고 불법의 형평성을 가지고 또 들이댑니다. 관행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권마다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갖다 쓴 것은 관행이었고 그걸 갖고 이리저리 잘 쓰고 살았습니다. 박근혜 전 정권의 특수활동비는 다른 정권의 특수활동비보다는 좀 작았을 거라고 봅니다. 갖다 쓴 게요. 그러면 말하면 뭐합니까? 그건 지금 와서요.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죠. 잡았을 때 이전에 정권이 특수활동비 쓴 거 다 까발리고 깜빵에 쳐놓고 우리는 그거 하지 않겠다고 공개했으면 끝날 일이고 이게 문제될 소지는 언제든지 있으니까 그 정권 잡은 사람 다 압니다. 우리는 이런 거 하지 않겠다 하고 안 했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맨날 부패 척결한다고 박근혜 정권은 이것저것 갖다 더밀었지만은 한 건도 성공하지 못한 채 나중에 그 칼날에 자기가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요리조리 문제는 있지만 잘 빠져나갔던 이명박 정권은 지금 초토화시키려고 온 사방에서 칼을 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 좋습니다. 문제는요. 이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현 정권은 하늘에서 떨어진 외계인들인가?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스의 후손인가? 아닙니다. 그들도 이 더러운 정치판에서 집권했을 때 먹어도 봤고 그리고 권력이 얼마나 짭짤함한가 인사도 팔아먹어 봤을 것이고 대기업으로부터 돈도 받아봤을 것이고 정부 돈을 어떻게 챙기는가 하는 것도 경험해 봤을 텐데 그들이 휘두르는 이 칼날이 과연 이 그야말로 순수한 정의의 도덕의 화신들이 휘두르는 것이냐.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겠죠. 다 까발려서 국민 앞에 내고 이런 것은 이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관행이니까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다 처벌해야 되지만 이 정도 선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요 사람들만 처벌하고 지난 정권의 잘못은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서 국민 앞에 알리고 나머지는 화해의 차원에서 정리 그냥 적어놓고 기록하고 덮겠다. 이렇게 간다면 그리고 그 부패들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쪽으로 집중한다면 이 정권은 박수를 받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국가 예산을 수천억 수조 원을 물 쓰듯이 마음대로 써제끼고 선심을 하면서 북한에다가 퍼주고 그리고 북한하고의 안보 정책은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밀어붙이면서 지금 칼춤으로 저항하는 자 다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역사는 정확합니다.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요. 반드시 머지않은 시기에 그 칼날이 자기 목을 베고요. 줄줄이 또 지금 박근혜 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의 관계자들이
겪고 있는 굴욕만큼 그들 또한 100% 겪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뭘 보면 아느냐?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떳떳하지도 공정하지도 도덕적이지도 양심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의는요, 굉장히 정의로운 방식으로 한마디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지, 불이나 꼼수에 기반해서 정의가 세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